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가지 않고 다시 2100 오죠. 이거 돌파하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저항치가 만약에 21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데 오히려 6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힘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2200까지 1월달에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12월달에 이번주에 만약에 61선을 다 한다. 그러면 조금 비싸다 싶어도 코스피는 2200 돌파 그리고 코스닥은 750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딱 61선만 닿는 순간 제 말은 질러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지르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쫄 거 없다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긴 있어요. 왜? 똑같이 지금 3중 바닥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이 저점이 의도적인 거냐 아닌가에 대한 판단만 생각하면 되겠죠. 매수 의견 속에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만 갖고 있으면 되겠죠. 셀트리온은. 일단 왜냐하면 위치가 지금 3중이니까. 약간 3중인데 깼어요. 역헤드 앤 숄더입니다. 예? 역헤드 앤 숄더라고. 이거를 이제 차트를 볼 때 헤드 앤 숄더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아, 역헤드 앤 숄더 모르십니까? 차트 이렇게 가면 이게 대가리 헤드 그리고 요게 왼쪽 어깨 이게 오른쪽 어깨입니다. 오른쪽 어깨에서는 보통 하락 추세 전환이 확 빠집니다. 그럼 이 차트를 원래대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확 올라버립니다. 셀트리온이 내일 만약에 제 판단으로 현재 그림에서 다시 뭐 22만 5천원 정도 오잖아요. 그냥 27, 8만원 보고 가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갈지 지그재그로 떨어지면 상당히 붙는 거예요. 다시 22만원 건드린다? 빨 때마다 사는 겁니다. 겁 없어서 겁나서 못 사죠. 근데 주식은 특히나 대형주는 지금같이 3중 바닥에 있을 때는 약간의 역매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만약 20만원 깼다. 그냥 사요. 그리고 대신 반대로 다시 이제 이 역헤드 앤 숄더를 돌려버리는 21선을 돌파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차익력은 나오니까 안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죠. 24만원까지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담아도 돼요. 불타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을 못 당겨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라면 34만원 정도까지 기다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검찰 수사 들어가는데 굳이 살려준 게 고마운데 여기서 욕심을 내는 거는 인간적으로 안 된 겁니다.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살려줬는데 무슨 욕심을 갖고 45만원 50만원을 그려요. 양심이 있어야죠. 일단 살려준 프리미엄은 다 지금 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아마 제 생각 뭐 아까 저는 한 36만원 밑으로부터만 볼 생각인데 거의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삼성전자의 저점을 찍은냐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아직 ING에 잘 몰라요. 이제 물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탄력을 받아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줄에서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받아버린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실적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가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졌기 때문에 쉽게 저점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오늘이 장이요. 오늘이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일수록은 이제는 4일하고 6일밖에 안 남았어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돼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27일은 배당락이고요. 28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인 폐장일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공매 많이 친 애들 물량 있죠. 공매도 이것도 대주 이렇게 빌려간 애들 있죠. 이거 배당 때문에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왜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지금 이번 주 장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저점을 논하는 게 동시 만기 때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배당 수요 차익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동시 만기가 배당 수요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요 27일을 노린 배당이 또 들어옵니다. 어차피 이제 배당으로 들어오는 건 약간 롱으로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게 되면 보통 그래서 제가 보통 12월 18일 전후에 저점을 찍은 게 많아요. 오늘이 이제 17일이니까 거의 얼추 저는 이 저점을 코스피 기준으로는 12월 저점을 지난주 이거를 보고 있고 12월 10일 거 코스닥은 오늘 찍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증시가 여러분들 바로미터예요. 아시아 올랐잖아요. 미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시아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신라젠도 예, 찍었어요. 오늘 안 내려와요 이제. 왜? 저는 그리 봅니다. 오늘 이제 신라젠 이런 종목이 뭐 아까 제가 장중에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만은 JP모건 거기 컨퍼런스에서 뭐 초청에는 빠졌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빡 땡겨버렸기 때문에 분봉상 이렇게 땡겨버리잖아요. 거의 다시 7만원대를 갈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은 제일 문제가 바이오나 뭐 이런 애들은 뭐 어쨌든 뭐 움직여요. 그죠? 자, 대주주 양도세 할 때 가장 오래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경협주들이 양도세에 걸릴 애들 되게 많습니다. 경협주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다 내려왔는데 무슨 그건 아니면 연초 기준이 예, 코스닥 15억입니다. 15억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걸려요. 그래서 의외로 대주주 경협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때문에 누를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연말까지는. 근데 바이오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죽여버렸던 애들은 올해 많이 죽은 섹터가 바이오하고 3월에 잠깐 움직였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빠진 거, 연초 대비해서 빠진 걸 생각해야 되죠. 연초 대비 이제 대비 하락하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바이오도 많고 2차 전지도 많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대주주에 걸릴 게 없어요. 어차피 이 자식들이 다 손실이니까. 근데 경협주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다 수익입니다. 연초 대비로 환산하게 되면 3월에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큰 구찌들은 안 팔았다 계산하는 거죠. 6천원짜리 물량 갖고 있다 오는 거죠. 15억이니까 예. 코스닥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 걸리는 거는 경협주가 생각보다 많이 걸릴 거라 봅니다. 자, 경협주가 걸린다는 말 저는 투기적 자금이 왜 정치 테마주에 들어가냐면 정치 테마주는 양도세에 걸릴 게 없어요. 왜? 정치 테마주를 15억 이상 사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협주는 많이 샀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약간은 제 생각에 정치 테마주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협주 약세도 많이 좀 차지하지 않나 그리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속칭 전문가 집단이 제일 많이 리딩한 주식이 뭔지를 보면 됩니다. 다 경협주하고 바이오입니다. 다 경협주하고 바이오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리딩을 하고 재미를 본 사람도 있고 물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언제 올라오냐 여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포스코 캠텍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부진한데 어느 정도 저는 아직도 좀 애매합니다만 SDI가 조금만 힘을 내주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SDI가 여기서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어요. 예, 아직은 조금 미련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사실 그렇게 미련이 없습니다. 저점에 대한 미련이. 워낙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진짜 반도체가 내년에 좋을까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누구나 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LG전자 이런 것들 단기 저점 찍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수예요. 여기 손절 잡으면 되잖아. 60일선이요. 알게 모르게 계속 집중을 하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제가 잠깐 오늘 공방에 보여드렸던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화장품주들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으로 오르는 겁니다. 화장품주들이 자리가 잡힌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 주식들. 어떤 그 한국경제TV에서 어떤 미친놈들이 파라다이스를 계속 추천하던데 굳이 이런 거 안 사도 돼요. 이 무거운 걸 왜 삽니까? 파라다이스를. 에이 무거워. 애경산업의 주가를 보면 물론 이 주식이 이제 거래량이 액티브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화장품도
짱깨들이 비행기를 타고 명동을 와서 쇼핑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렇게 하죠. 짱깨들이 다시 비행기를 개떼같이 타고 와가지고 명동을 와서 화장품을 사가던 시대는 갔다고 봅니다. 사드가 풀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이 역직구를 해요. 티몰에서. 티몬 말고 티몰에서. 예. 역직구를 한다고. 역직구. 우리가 직구하는 거를 걔들이 사가는 거죠. 물론 지금 차트는 조금 시세가 나고 애매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림도 마찬가지고 급락을 했다 61선 돌파하면 슈팅이 납니다. 이렇게 슈팅이 나고 한 번 더 슈팅이 나다가 가격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쉬어요. 옆으로 이렇게. 현대차도 똑같죠. 여기서 슈팅이 났잖아요. 61선 돌파하고 슈팅이 났죠. 그래서 웬만하면 슈팅이 나면 61선 돌파를 할 때 보통 제가 매수를 하는데, 돌파라고 슈팅이 나면 조금씩 오히려 치우라 그러죠. 음봉 하나 나오면. 딱 이런 그림. 이제부터 늘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지 할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수소차 테마가 계속 붙었는데 솔직히 저도 손은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워낙 아직 그 머릿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소차가 왜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현대차가 8조 투자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돈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어떤 섹터가 간다 안 간다 그런 걸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루 다르니까.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부터는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올해 너무 털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항상 저도 올해 조금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좀 까먹은 거 꽤 있어요. 유일하게 수익 냈던 코덱스 ETF는 제가 전성이었는데 지금 물려 있습니다. 13,000원대. 근데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움직인다 싶으면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포기한다고 누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나 지금부터 갑니다 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요 정도 마칠 생각인데, 메시지를 좀 드리면은 뭐냐면, 한 달이 빠졌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2월달, 6월달, 10월달에 뺐습니다. 똑같은 재료예요. 무역 분쟁. 그리고 11월, 12월이에요. 재료 희석이라고 합니다.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협주 오늘 왜 빠집니까? 그럼 제가 반문합니다. 오늘 올라야 되는 이유 있어요? 뭐 재료 있냐요? 이슈 있냐요? 이렇게 묻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역 분쟁의 이슈 자체가 2월달에 때려먹고 6월달에 때려먹고 10월달에 때려먹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보이는 대로 의심병이 들어도 일단은 완화 기대감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보기 좋게 3중 바닥을 깨줬어요. 여기는 역발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주식을 항상 이렇게 약간 바닥권에서 생각할 때는 역발상이 없으면 주식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물려있는 건 물려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 언제 베팅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물려있는 거를 잘라서 저기서 붙일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1억이 지금 5천이 됐어요. 예? 5천이 돼가지고 5종목씩 사놨는데 종목당 이제 100천씩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가만히 둔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속칭 물타기를 하던 가는 놈에 가가지고 조금씩 수익 내면서 기존 물린 거 탁탁탁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죠. 주식 싹 팔고 싹 사고 그런데 돈 버느냐? 절대 못 봅니다. 이거는 수익 내기 어렵겠다. 정말